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설 연휴를 앞두고 이르면 오늘 특별 사면을 단행합니다. 정치인 사면은 최소로 예상되는데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명단에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정부가 오늘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확정해 발표합니다. 최대 2,000명까지 늘릴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의사단체는 이에 반발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엽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월 총선 비례대표 선거제와 관련해 현행 준연동형 제도를 유지하면서 통합 비례정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입법 독재라고 비판했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플라스틱 폐기물 공장에서 큰 불이 나 6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일본 간사이 공항을 출발해 부산 김해공항으로 향하려던 제주항공 여객기의 운항이 지연돼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축구대표팀이 오늘 밤 요르단과 아시안컵 4강전을 치릅니다. 두 번의 연장전 승부를 치른 대표팀은 이번에는 90분 안에 경기를 마치고 결승전에 안착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아침까지 비나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찬바람과 함께 기온도 뚝 떨어져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아 교통안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설날 특별 사면을 단행합니다. 경제를 살린다는 취지로 신용 사면 등 생계형 특별 사면이 중심이 될 예정입니다.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사면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첫 소식 이서영 기자입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특별사면 안건이 오늘 국무회의에 오를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제거하면 취임 후 4번째 특별사면이 단행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생계형 사건으로 처벌받은 형사범, 그리고 일상적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구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일부 공무원들의 징계 기록을 없애주는 조치도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일부 정치인의 사면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은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 부위원장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군사이버사령부 정치댓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최근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되면서 사면 요건을 갖췄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거론됩니다. 상고하겠습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지난달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후 했던 발언과는 달리 재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여기에 야권 인사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여부도 관심입니다.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한다는 기조 속에 오늘 특별사면 명단에 누가 들어갈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서영입니다. 정부는 오늘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확정해서 발표합니다. 최소 1,500명에서 많게는 2,000명까지 늘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2006년 이후 19년 만에 대규모 확대입니다. 확대에 반대하던 의료계는 파업에 나설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신용수 기자입니다. 정부가 오늘 오후 2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최종 확정해 발표합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회의를 진행한 뒤 곧바로 규모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의대 정원은 지난 2006년 이후 19년간 3,058명으로 동결돼 있었습니다. 이번 확대 규모는 기존 예상됐던 1,000명을 훌쩍 넘겨 적게는 1,500명에서 많게는 2,000명 가까이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지난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2035년 의사 수급이 15,000명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2035년 기준 수급을 맞추려면 6년제 의대 특성상 내년부터 2029년까지 입학하는 의대 정원에서 15,000명을 채워야 합니다. 점진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첫 해 최소 1,500명은 늘려야 수급을 맞출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던 의료계도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오전 10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했는데 지난해 말 진행한 총파업 투표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합의가 전혀 없었죠. 전혀 없고 이게 그 후유증이나 이런 부작용들이 엄청나게 있을 텐데 그런 거는 전혀 개의치 않은 것 같아서요. 의대 정원 발표를 코앞에 둔 상황,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모습입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청주시의 한 플라스틱 폐기물 공장에서 큰 불이 나 6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일본 간사이 공항을 출발해 부산 김해공항으로 향하려던 제주항공 여객기에 운항이 지연되며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강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장 내부에서 시뻘건 불과 함께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어제 오후 충북 청주시의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내부에 쌓여있던 폐기물이 불에 타며 연기가 많이 발생했고 인근 지역의 차량 운행을 주의하라는 재난 문자까지 발송됐습니다.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선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6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장 한 동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어제 오후 7시쯤 일본 간사이 공항을 출발해 부산 김해공항으로 향하려던 제주항공 여객기의 운항이 지연됐습니다. 엔진 개통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승객들은 호텔에 머문 뒤 오늘 오전 여객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경부고속도로 남양산 나들목 주변에서 1톤 트럭이 가드레일과 부딪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이 숨졌고 남성 1명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 이틀째 강한 폭풍우가 덮치면서 산사태 등으로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로스앤젤레스 일대에는 20년 만에 가장 많은 비가 내리면서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에서 기록적인 폭우로 도로 곳곳이 잠겼습니다. 주택가에 있던 나무가 쓰러지면서 남성 1명이 깔려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로스앤젤레스 LA 인근에서는 산사태로 주택들이 파손됐습니다. Completely. This is my house actually, and my son lives up the street, and he came down and banging on the door. He says, "You got to get out here quick." So that's what woke us up at 7. 캘리포니아 중부 지역에는 허리케인급 폭풍이 불어 전신주들이 쓰러져 정전 피해가 속출해 52만 4천여 가구 전기가 끊겼습니다. 무엇보다 LA 일대에 2004년 이후 22여 년 만에 최대치 강수량이 기록됐습니다. I mean, it's been crazy, especially maybe the last 12 hours or so. You know, yesterday I was okay in the morning. I know it was going to rain. 캘리포니아주는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LA를 포함해 오렌지 카운티 등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돌발 홍수가 계속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기후학자들은 기후변화로 기온이 따뜻해짐에 따라 이전보다 40% 가까이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계속되는 지구 온난화와 함께 태평양에 강력한 엘니뇨 현상이 발생하면서 미 서부 해안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오늘 오전 노사정 최고의결기구인 본위원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본위원회는 지난 2022년 12월 서면으로 한 차례 열렸고 대면 회의 개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김모 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의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지난 2016년 1심 재판부는 업체들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국가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축구대표팀이 오늘 밤 요르단과 아시안컵 준결승전을 치릅니다. 수비의 핵심인 김민재가 경고 누적으로 빠지지만 선수들은 결승전에 꼭 오르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사고를 내고도 구급조치 대신 강아지를 안고 있어 공분을 샀는데 사고 현장에는 추모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끼고 모자를 푹 눌러 쓴 여성이 영장 심사를 받으러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서울 강남에서 만취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20대 여성입니다. 사고를 내고도 구호 조치는커녕 반려동물을 안고 있다가 논란을 더 키웠는데
이에 대해 묻는 취재진 질문에 한마디 짧은 사과만 남겼습니다. 구호 조치도 안 하셨는데 돌아가신 피해자분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약 4시간 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유명 DJ로 알려진 이 여성은 지난 토요일 새벽 서울 논현동 도로 한복판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인 50대 배달기사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 여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여성은 사고 후 제대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숨진 배달기사가 썼던 헬멧과 조화 등이 놓이며 추모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에 대해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마약 당속반이 들이닥치자 영화 극한 직업에 나오는 것처럼 건물 창문으로 도망치는 아찔한 장면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프랑스에서 마약을 대량으로 밀반입한 일당에 이른바 던지기 수법도 단속반 카메라에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좁은 건물 난간을 위험하게 올라갑니다. 아슬아슬하게 옆으로 이동하더니 에어컨 실외기를 발로 디딘 다음 위층 창문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검찰 추적을 받던 마약 유통업자의 도주극입니다. 숨겨진 마약을 넘겨받는 모습도 영화를 방불케 합니다. 한 남성이 땅을 파헤쳐 비닐에 쌓인 코카인을 가방에 넣고 유유히 사라지는데 인적이 드문 야산을 약속 장소로 정했습니다. 검찰에 구속 기소된 7명은 프랑스에서 코카인과 필로폰 등을 국내로 밀수해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압수한 코카인만 750g, 소매가 기준으로 3억 7,500만 원, 2만 5천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인적이 드문 건물 소화전에 몰래 넣어두거나 야산에 파묻어두고 그 장소를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하고 화살표까지 찍어가지고 전송하는 그런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검찰은 총책의 행방을 쫓으며 수사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새벽 시간 서울 한남동의 대통령 관저로 택시 20여 대가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택시기사들은 호출된 위치로 가기 위해 관저 인근을 지났다고 하는데 이들을 호출한 번호는 없는 번호였습니다. 심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깊은 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여러 대의 택시들이 지나갑니다. 이 가운데는 예약된 차량이라는 표시가 눈에 띕니다. 어제 새벽 2시 반쯤부터 약 2시간 동안 20여 대의 택시가 대통령 관저로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한 사람에 의해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관저 인근으로 호출됐는데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관저 입구를 지나야 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 외곽 경호를 담당하는 200의 경비단이 급하게 제지하자 택시기사들은 내비게이션 안내에 따라 호출 위치로 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택시기사들은 이상한 느낌이 들어 택시를 호출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없는 번호라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근방에 지금 그런 내용을 가진 차가 첫 번째 차 외에 또 있었다. 근데 없다. 이 근방에 부른 사람이 여기 근무자분이 없다. 호출 서비스를 담당하는 회사 측에서는 시스템 오류뿐만 아니라 대포폰 또는 해외 전화 사용 가능성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저희도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해외 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대포폰을 쓴 건지 저희도 지금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택시기사들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호출자의 행방을 찾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고 이선균 씨의 수사정보 유출 의혹을 자체 수사 중인 경찰이 내부 보고서 원본이 시작 단계부터 지속적으로 유출됐다고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유출 경로와 고의성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연장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경찰 소환 조사를 받던 고 이선균 씨가 숨진 채 발견된 다음 날 경찰은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과정에 문제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 사항의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일부에서 제기한 경찰의 공개 출석 요구나 수사 사항 유출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사정보 유출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혹이 제기됐고 경찰은 지난달 15일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지난달 22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와 일부 인터넷 매체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자체 수사를 계속해온 경찰은 결국 당시 내부 수사 보고서가 사건 시작 단계부터 지속적으로 일부 언론사 등으로 유출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보고서 원본이 사진의 형태로 유출됐으며 어떤 경로로 유출됐는지, 고의로 유출한 것인지 등을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내부 관련자 등을 중심으로 모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신속하고 엄중하게 수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소방관이 적발했습니다. 피싱범의 수거책에게 커피까지 타주는 기지를 발휘하면서 시간을 벌었고 그 덕에 어르신의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보도에 강진우 기자입니다. 경남 양산의 한 소방서 안으로 파란색 트럭이 들어옵니다. 차에서 내린 70대 남성, 다짜고짜 소방관에게 전화를 받아보라며 휴대폰을 넘깁니다. 소방관이 신분을 밝히자 곧바로 끊기는 전화. 보이스피싱을 직감했습니다. 아침에 금감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통장에서 1억 6천만 원 상당 되는 금액이 빠졌다 해서 이제 무마하려면 현금 1천만 원이 필요하다. 이민호인은 피싱범의 지시대로 현금 1천만 원을 인출해 수거책을 만난 상태였지만 얘기를 할수록 낌새가 점점 이상했습니다. 노인은 파출소를 찾았지만 하필 비어있었고 급한 마음에 옆에 있던 소방서로 향했던 겁니다. 소방관들은 할아버지와 함께 다시 만난 수거책에게 잠깐이면 된다며 소방서로 안내한 다음 경찰이 올 때까지 시간을 벌었습니다. 계속 보호 조치를 할 수 없으니까 커피 한 잔 타드리면서 이제 그냥 외부인이 왔다는 식으로 조금 안심시키면서 기다리도록 유도했습니다. 소방관의 관심과 기지 덕분에 노인은 돈을 지켰습니다. 소방서도 내 몰라 한 것도 보면 이 사람은 못 잡지 이제 그럴 때 얘기를 잘 들어주니까 너무 고맙지. 경찰은 소방관 4명에게 감사장 수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경영권 승계와 그룹 내 지배력 강화를 위해 부당한 합병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년 5개월 만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재용 회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홍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당 합병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물산의 주가가 제일모직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게 책정된 것이 이 회장에게 유리한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승계 계획 아닌 프로젝트 G를 만들어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봤습니다. 허위 호재를 발표하거나 자사주 집중 매입 등을 통한 시세 조정을 했다는 혐의도 적용해 이 회장과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3년 5개월여 동안 100번 넘게 재판이 진행됐는데 1심 법원은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었다며 불공정한 비율로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문건 역시 사업 방향을 검토한 정도로 보인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을 마친 이 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 없이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스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차장 등 다른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내려졌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제 관심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이재용식 뉴 삼성을 향한 경영 행보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김수영 기자입니다. 법원 앞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삼성 관계자들은 무죄 판결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삼성은 별도의 공식 입장 표명 없이 차분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이재용 회장이 경영 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바라는 마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삼성의 현금과 현금성 자산은 약 75조 원이지만 삼성의 대형 M&A는 지난 2017년 9조 원을 투자한 미국 전장업체 하만 인수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청사진, 미래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이것을 M&A를 풀어낼지 어떤 식으로 풀어낼지에 대한 답변을 내놓아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현재 4대 그룹 총수 중 미등기 임원은 이 회장이 유일한 상황에서 등기이사 복귀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삼성전자 이사회는 2022년 이 회장의 승진 안건을 의결하며 책임 경영으로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을 제시한 바 있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해석입니다. 2016년 미래전략실이 해체돼 그룹의 컨트롤타워가 사라진 상황에서 미래 먹거리 확보 등 이재용식의 뉴 삼성의 추진과 이를 위한 컨트롤타워 부활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경제계는 삼성이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첨단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큰 경영 족쇄가 해소되면서 이재용 회장의 선택과 행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배우 이승기, 이다인 부부가 등려 소식을 알렸습니다. 어제 이승기 씨 소속사는 이다인 씨의 출산 소식과 함께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한 상태라고 전했는데요. 두 사람은 지난해 4월 결혼식을 올리고 같은 해 11월 임신 소식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승기 씨 소속사는 조심스러우면서도 감사한 마음으로 내년에 태어날 새 생명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과 함께 이다인 씨의 임신 소식을 알렸는데요. 결혼 10개월 만에 아이를 품에 안게 됐습니다. 결혼식 당시에도 이다인 씨는 펑퍼짐한 웨딩드레스와 낮은 굽의 힐을 신어 이목을 끌기도 했는데 이제 부모가 된 두 사람에게 누리꾼들의 축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66회 그래미 어워즈의 주인공 바로 테일러 스위프트였습니다. 현지 시각 지난 4일에 열린 그래미 시상식에서 스위프트가 앨범 미드나이츠로 시상식 최고상인 올해 앨범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수상은 4번째로 한 가수가 이 상을 4차례나 받은 거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스위프트는 지금이 내 인생 가장 최고의 순간이라며 내가 원하는 건 단지 이 일을 계속하게 되는 것뿐이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올해 앨범 시상자로는 셀린 디옹이 등장했는데요. 앞서 5번의 그래미상을 수상한 디옹은 현재 근육이 뻣뻣해지는 불치병, 강직 인간 증후군을 투병 중인데 이날 비교적 건강한 모습을 보여 박수를 받았습니다. 한편 올해 그래미는 주요 상을 모두 여성 가수가 휩쓸며 여성 파워를 실감케 했습니다. 영국 찰스 3세 국왕이 즉위 1년 만에 암 진단을 받았다고 주요 외신들이 긴급 보도했습니다. 영국 왕실은 현지 시간 5일 찰스 3세 국왕이 지난주 전립선 비대증 수술 중 다른 암 진단을 받고 정기 치료를 시작했다고 밝혔는데요. 영국 왕실이 국왕의 건강 이상에 대해 이렇게 빨리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왕실은 국왕에 대한 불필요한 추측을 막고 암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개키로 했다고 밝혔다고요. 찰스 3세 국왕은 당분간 공개 활동을 하진 않지만 국가 원수로서 헌법적 역할은 계속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리시 수넥 총리를 비롯한 영국의 시민들이 국왕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를 어떻게 뽑을지 고민하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결국 현행 준연동형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며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먼저 표선우 기자입니다. 비례대표 선거제 관련 최종 결정권을 위임받은 이재명 대표의 선택은 현행 준연동형 유지였습니다. 이 대표는 5.18 민주묘지 참배를 마친 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준연동제는 불완전하지만 소중한 한 걸음이라며 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동제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주개혁 선거 대연합을 구축해서 민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국민의힘이 준비하는 위성정당과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소수정당도 비례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께해 연동제의 취지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절반쯤 위성정당이고 절반쯤은 연합 플랫폼, 소수정당의 연합 플랫폼 형태이겠죠. 그래서 이 중간에 반반쯤 섞여 있기 때문에 준위성정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만 비례대표 공천권이나 순번 배정 등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이 비례정당 창당을 예고한 상황에서 어디까지 손을 잡을지도 과제입니다. 민심 텃밭 광주에서 내린 이 대표의 결단이 앞으로 민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명분과 실리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준연동 형제를 유지하겠다는 민주당 입장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입법 독재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 뒤 자신의 입맛대로 바꾼 것 아니냐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는 계산에 논리적 근거가 없다며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1인 지배의 체제가 되는 것이고 입법 독재입니다. 왜 5천만 국민이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기분과 눈치를 봐야 됩니까? 또 비례제도를 가지고 게리맨더링을 하는 건 처음 봤다며 이재명 입맛에 따라 바꾸는 게리맨더링이라고 쏘아 붙였습니다. 게리맨더링은 정당이 선거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선거구를 기형적인 모습으로 변경하는 것을 뜻합니다. 국민의힘은 셈법이 복잡한 준연동형 비례제 대신 국민이 알기 쉬운 병립형 비례제로 가는 것이 당의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수정당 배려라는 명분은 껍데기고 실제로는 의석 나눠먹기, 의회 독재를 유지하겠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낸 거라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도 지난 9월에 양당 지도부에서 협의한 3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채택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주 가칭 국민의 미래 위성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양당의 위성정당 출연이 가시화되면서 소수정당 원내 진입이라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는 살리기 어려워 보입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나란히 재래시장을 방문했습니다. 민심을 청취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나가겠다는 건데 이 자리에서도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이지율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바지에 후드티를 입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엔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을 찾았습니다. 지난주 경기 구리와 김포에 이어 수도권을 공략하는 민생 행보를 이어간 겁니다. 한 위원장은 번데기와 어묵을 먹고 건어물과 생닭 등을 직접 온누리 상품권과 현금으로 구매했습니다. 현장에서 일부 시민은 청량리역을 지나는 수인 분당선의 증차를 요구했고 이에 한 위원장은 잘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을 직접 만나게 되면 여러 가지 날것의 요청들을 많이 하시게 마련이고 제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재명 대표도 피스프 첫 대중행사로 광주 양동시장을 찾았습니다. 파란색 장바구니를 든 이 대표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 대추 등 설 음식을 구매하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방문했던 시장 내 국밥집을 2년 만에 다시 들렀습니다. 이 대표는 지역 화폐 예산을 언급하며 서민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서민 정책들을 좀 강화하면 좋겠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직접 체감하고 있는 지역 화폐 예산입니다. 이곳에서도 여야 대표는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이 정부 여당이 지금까지 잘못된 국정기조를 바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럼 결국은 죽비를 때려야 되지 않습니까? 정신 들게. 그 죽비가 바로 선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분 매번 때립니까?
여야 대표는 각 당의 민생 공약을 국민 설 밥상에 올려 민심 잡기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적용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이 국회팀 장명훈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장 기자, 일단 이 지난번 총선에서도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면서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21대 총선 때 사용된 비례대표 선거 용지, 투표 용지를 보시면요. 투표 용지 길이가 무려 48.1cm나 됩니다. 준연동형제에서 의석수를 할당받을 수 있는 정당 득표율 마지노선이 3%인데다 보니 당시 등록한 정당만 35개가 넘었습니다. 네, 이때 이 투표 용지도 문제였지만 이 가장 큰 문제는 이 위성정당 문제였었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문제는 거대 양당이 꼼수 위성정당을 만들었던 건데요. 네. 또 빠른 기호를 받기 위해 현역 의원을 위성정당에 꿔주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졌었습니다.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등 생소한 양당의 위성정당명에 유권자들의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었죠. 네, 결과적으로 이번에도 위성정당이 탄생을 할 것 같은데 네. 일단 국민의힘과 민주당 어디에 유리한 상황입니까? 여당부터 보면요. 국민의힘은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국민의 미래라고 이미 위성정당명을 짓고요. 지난달에 이미 발기인 대회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이대로라면 국민의힘 지지세가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간 병립형을 주장해온 만큼 민주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성정당을 만들게 됐다. 이런 명분도 챙길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알기 쉬운 병립형 비례제로 가는 것이 확고한 당의 방향이고 흔들림 없는 방침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진보 성향 군소 정당들과 비례연합정당을 창당해 의석수를 나누겠다는 계획인데요. 이렇게 되면 병립형보다 비례대표로 차지하는 의석수가 다소 줄어들 가능성은 커졌습니다. 민주당은 어쩔 수 없이 과거로의 회기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민주개혁선거 대연합을 통해 승리의 길을 찾기로 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요. 지역구 선거에서 진보 진영의 표가 갈리는 상황은 막을 수 있다고 보고요. 또 민주당 내 의원 절반 정도가 준연동형을 주장한 만큼 당내 여론도 달랠 수 있고 외연 확장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비례연합정당을 만들 때 비례 앞번호를 두고 마찰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번 선거에는 국민의힘, 민주당뿐 아니라 이낙연, 이준석 대표로 어떻게 대표되는 제3지대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3지대 반응은 어떻습니까?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 모두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습니다. 오히려 표의 역비례성을 강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도대체 양당의 두 지도자 모두 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두 정당 모두 지역구 의석 획득이 쉽지 않은 만큼 나쁘지 않을 것이란 말도 나옵니다. 개혁신당의 중도표를 국민의힘이 뺏어가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요. 일각에선 정당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미래와 개혁신당의 빅텐트 설치가 속도가 날 수 있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공천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민주당 이 공천 심사 결과 발표가 있는 날이죠. 네, 맞습니다. 민주당은 엿새간의 예비 후보 면접을 어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인 오전 10시에 1차 심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경선 지역구와 대상자 명단을 공개할 것으로 보이고요.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인 현역평가 하위 20%에 든 의원 명단도 동시에 개별 통보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위 10%는 경선 득표율의 30%, 10%에서 20%는 20%를 감산당하는데요. 30여 명 정도 될 명단에 비명계 의원이 몇 명이나 될지가 관건이고요. 추가 탈당 등 파열음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공천에서 탈락하게 되면 탈당이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네. 국민의힘 쪽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은 어제부터 예비 후보에 대한 부적격 심사에 들어갔고요. 후보별 경쟁력 여론조사도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 지역구 공천 신청자는 전체 849명이고요. 전체 선거구 기준 경쟁률은 3.35대 1을 기록했습니다.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 한강벨트 중심으로 지원자가 몰렸고요.
분구가 예상되는 경기 하남에 11명이 몰리면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후보자 면접은 설 명절 이후 13일부터 시작되는데요. 그 전에 공천 배제 부적격자를 결정할 예정이라 잡음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장명훈 기자였습니다. 총선을 2달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에서 북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정치 현안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재임 기간 못다한 일을 누군가 해줬으면 한다고 말하며 간접 지원 여지를 남겼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지지자들의 박수를 받으며 무대에 오른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이후부터 지난 10여 년간의 소회를 직접 밝혔습니다.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으로서 아쉬웠던 일에 대해서는 또 그냥 아쉬운 대로 좀 잘한 결정이다 생각한 건 또 그대로 그 밝힘으로써 이게 미래 세대한테도 교훈이. 행사에는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와 김관진, 조윤선 전 장관 등 옛 친박 인사 일부만 참석했고 최근 정치 현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향후 정치 참여는 없을 거라면서도 간접 지원 가능성엔 여지를 남겼습니다. 또 정치를 다시 하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제가 재임 중에 하지 못했던 일에 대한 아쉬움은 있고 누군가가 이제 그것을 해줬으면. 박 전 대통령 측은 정치적 해석에 선을 그었지만 정치권에선 대구 달서갑 출마를 선언한 유영하 변호사 측면 지원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한 TK 의원은 대구 지역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없진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반면 또 다른 의원은 과거 유 변호사의 경선 결과를 언급하며 시스템 공천에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 참여엔 선을 그었지만 향후 공개 행보를 늘리겠다고 밝히면서 2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고대 시중은행이 지난 3년 동안 주가연계증권 ELS 상품을 팔아 약 7천억 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홍콩 H지수가 최고점을 찍은 2021년 2,800억 원의 이익을 냈고 2022년과 지난해 3분기에도 2천억 원 가까이 수익을 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고객 이익을 외면하고 단기 이익에 치중하는 금융회사는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 4%의 초과금리로 은행 대출을 받았던 소상공인들에게 이자를 돌려주는 환급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은행권은 약 188만 명의 개인 사업자에게 총 1조 3,600억 원 규모의 이자를 다시 돌려줄 예정인데 1인당 평균 80만 원 정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행연합회는 이자 환급을 위한 별도 신청 절차는 없다면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등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담뱃값 인상 계획에 대해서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내국세 수입이 줄어들고 담뱃값이 지난 2004년과 2014년 10년 주기로 오른 만큼 올해도 한 갑에 8,000원까지 오른다는 소문이 있었는데요. 기획재정부는 담뱃값 인상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고 총선 이후에도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호주 한 바닷가 마을에 조금 독특한 화가가 살고 있답니다. 작업용 트럭을 스튜디오 삼아 오직 전봇대 위에만 그림을 그린다는데요. 어떤 사연이라도 있는 걸까요? 영상 보시죠. 호주 퀸즐랜드의 작은 마을. 무슨 작업을 준비하는지 아침부터 한 남성이 분주한데요. 이윽고 익숙한 듯 전봇대를 화폭 삼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20년간 이렇게 마을 전봇대 위에 그림을 그려온 작가 데이비드 로우 씨. 바다 그리고 생사를 같이 한 이웃들이 주된 작품 주제입니다. In 20 years' time, if we look after it, he'll still be here looking like this. And I think that's fantastic. 곳곳의 전봇대 위에 마을에 대한 로우 씨의 사랑이 가득한 곳. 덕분에 거리는 멋진 갤러리가 됐습니다. 몸이 자꾸만 움츠러드는 추운 겨울. 추위를 견디는 걸 넘어 아예 즐기겠다고 나선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엄동설한 속에 때론 뜨겁게, 때론 시원하게 즐기는 이색 마라톤 현장입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일제히 뛰쳐나오는 사람들. 꽤 추워 보이는 풍경인데 옷차림들이 가볍죠. 에스토니아의 작은 마을 오테파. 천여 명의 참가자들이 함께한 이른바 사우나 마라톤입니다. 전통 방식의 사우나에서부터 트램, 크레인에 매달린 사우나까지 18종의 사우나가 준비됐는데요. 머리에 쓴 미러볼, 갱스터의 산타까지 차림새도 각양각색입니다. I have been here a few times already, so I think the part of dressing up as well is part of the fun. 멋지게 차려입고 파티를 즐기는 것. 주최 측의 말대로 추운 겨울을 제대로 만끽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먼 나라 사람들은 동양의 띠 문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갑진년 용의 해를 맞아 멕시코에서 기념 행사가 열렸다는데요. 이들이 표현하는 각양각색의 용들 구경해 보시죠. 이것은 용인가 공룡인가? 무대 위로 엉거주춤 걸어 나와 건네는 정중한 인사에 박수갈채가 쏟아집니다. 자전거 행렬에 얹어진 용들, 2발 자전거, 3발 자전거 위에도 한바탕 펼치는 군무 위에도 온통 용입니다. 용의 해를 기념해 멕시코 주재 중국 대사관과 멕시코시티가 함께 개최한 콘테스트입니다. 이들에게는 이국적이기 그지없는 중국 전통 문화와 현지 참가자들의 감각이 어우러져 독특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는데요. 자전거와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작품에는 가산점이 주어졌다니 요즘 같은 시기에 그 취지도 바람직하죠.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피리 부는 골 뒤풀이로 유명한 잉글랜드 국가대표 출신 미드필더 제시 링가드가 FC 서울 입단을 위해 입국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도 뛰었던 스타 선수가 정말 한국에 올까 반신반의하던 팬들이 많았는데 정말 왔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맨유 출신 스타 선수 제시 링가드가 밝은 표정으로 손을 흔들며 입국장으로 들어옵니다. 무성한 소문 끝에 진짜 링가드의 입국을 지켜본 팬들은 기쁨과 함께 어리둥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금 거의 2시간 넘어가고 있어요. 해외에서도 슈퍼스타인 선수가 이제 K리그 와서 뛴다니까 믿기지가 않았고, 구름대같이 몰려든 팬에게 사인과 기념 촬영을 해준 뒤 공항을 나서는 링가드의 모습은 마치 피리 부는 사나이를 연상케 했습니다. 링가드는 박지성의 전 소속팀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200경기 넘게 출전했고 잉글랜드 대표팀에서도 주전으로 활약한 스타 선수입니다. 작년 여름 자유계약 신분이 되며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 등 다양한 팀에서 러브콜을 받았지만 링가드의 선택은 FC 서울이었습니다. 링가드가 최종 입단을 확정할 경우 역대 K리그 외국인 선수 중 가장 화려한 이력을 가진 선수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가장 네임밸류가 높은 용병이 될 텐데 K리그가 좀 더 발전되고 또 인지도도 많이 상승하게 되는. 링가드는 오늘 메디컬 테스트를 거쳐 8일에 계약서에 서명한 뒤 가고시마에서 전지훈련 중인 FC 서울 선수단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의 눈비는 그쳤지만 그 밖의 지역으로는 산발적인 눈비 구름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오늘 오전까지 1cm 안팎의 눈이나 5mm 미만의 비가 더 이어지겠고요. 제주 산지에는 오후까지 최고 3cm의 눈이 예상됩니다. 곳곳으로는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0.1도로 어제보다 3도 정도 낮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고 있고요. 낮 기온은 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설 연휴에도 평년 기온을 웃돌며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오늘 하늘빛은 종일 흐리겠고요.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 제주 해안으로는 높은 너울이 일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강릉 영하 1.3도, 안동 영하 0.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춘천과 대전 5도, 광주와 대구는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하겠고요. 당분간 별다른 눈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내셨습니다.